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와 관련된 나라들의 인도주의 목적 이외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9년 연속 미국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라는 제목의 메모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이 문서에는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의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외에도 쿠바,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비인도적 지원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관련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들 금지 대상국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말 것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타자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에 대한 차관이나 기금 사용을 막기 위해 투표에서 반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2003년부터 19년 연속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유엔이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척결 노력을 강조한 인신매매 철폐 글로벌 행동계획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본회의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인신매매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ffirms our commitment to protect the privacy and identity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before, during, and after criminal proceedings, subject to our national laws, rules, and regulations. 북한은 지난 7월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해도 인신매매 관련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10년 동안 경제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력갱생 노선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3일 만에 27세의 나이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 경제 문제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운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접고 경제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정상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핵포기를 거부한 김 위원장은 정상 외교에 실패했고 이후 지속적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취한 국경 봉쇄, 여기에 지난해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 민생고에 따른 내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절대 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력갱생은 실패가 이미 입증된 거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정책이 자력갱생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5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없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거든요. 북한이 자력갱생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당과 군이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체계로 회귀하면서 그나마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웠던 일부 시장 경제 요소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전력의 확충 같은 이른바 무기체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최소한의 운용을 해나가려면, 생존해 나가려면 하부 기간에 위임되어 있는 재량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들이 생겨나는 것이요.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민심 이탈을 우려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청년 교양보장법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기조 자체가 대미 장기전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자체도 이제 길게 가져야 되고, 그 호흡을 길게 가는 과정에서 통치의 방식도 좀 더 주민을 사상적으로 결속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조성된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세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어떤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도전 세력이 집권처 숙청 등으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데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는 선대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경을 폐쇄한 조치가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비핵화 문제와 인권, 인도주의 등 어떤 사안도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부 세계를 향한 개방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과 페렌스 달로키 베레스 연구원은 북한의 국경 개방을 위해 국제단체들이 북한 당국을 설득해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고 대북 제재 면제 승인과 금융체계 지원 등을 간소화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 분야에 대한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정치인 순위 3위에 올랐다고 독일의 통계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독일의 통계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는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김 위원장의 이름을 월평균 190만 회 검색해 월평균 700만 회를 기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0만 회가 검색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이어 3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다음으로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검색량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올해 김 위원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주제는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래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과 자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동맹 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는 데 있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국무부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과 자원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 Pacific country. We are a Pacific power. It matters to us. So much of the future is going to be there. 50% of the world's population is already there. Some of the most dynamic economies, certainly pre-COVID, bouncing back now as we continue to work through COVID. We see the future in the region, and our policy, our resources, our focus are being directed accordingly.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연합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미국으로 처음 초대해 회담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과 주요 7개국이 추진하는 기반시설 투자 계획인 더 나은 세계 재건의 수혜 대상에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들 두 나라를 대응하는 데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re in a stronger geopolitical position to deal with countries like China and Russia as they seek to undermine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we built and led.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인권 수호를 강조하면서 올해 대외 정책의 상당 부분은 외교의 근간을 재건하고 동맹 관계를 복원하며 국제기구에 다시 관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3억 3천만 회분의 백신을 지원했으며 21일 신규 발표한 전 세계 코로나 대응 자금 5억 8천만 달러를 합치면 지금까지 미국의 관련 지원은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파키스탄 등의 국가주도 해킹 조직이 인도의 핵과 국방물자 관련 정부기관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 DNA는 최근 인도 내무부 산하 정보국의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을 비롯한 국가주도 해킹 조직이 지난 10월 인도 정부기관의 컴퓨터 13대에 총 56개의 악성 코드 앱을 설치해 유포했으며 경찰과 은행, 군사기관, 민간 항공 등도 해킹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북한의 해커 부대가 사이버 범죄를 통해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과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 사이버 안보 기반 시설 안보국 CISA와 국가정보국 DNI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해킹 조직이 김정은 정권 유지 수단의 첨병으로 활용되면서 강대국의 국방 기밀을 훔치고 랜섬웨어로 자금을 빼내며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등 모든 종류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